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커피 한 잔의 가격은 단순한 물가 상승의 결과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지탱하던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나사가 하나둘 풀리고 있다는 위험한 증거입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하는 단 하나의 지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원래 돈을 더 오래 빌려주면 더 많은 이자를 받는 것이 자본주의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짧게 빌려줄 때의 이자가 더 높은 기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 신호일까요? 지난 50년 동안 이 현상이 발생했을 때 예외 없이 처참한 경제 공황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에도, 그리고 수많은 자살자를 낳았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전에도 시장은 우리에게 똑같은 경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며 애써 외면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이미 34조 달러를 돌파하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속도로 불어나고 있고, 고금리의 칼날 아래 전 세계 상업용 부동산은 유령 도시처럼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관론이 아니라 냉혹한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역사는 늘 가장 평화로운 순간에 파국을 예고해왔습니다. 거품이 터지기 직전의 고요함 속에 우리는 지금 폭풍의 눈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은 이미 비상구를 찾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믿어왔던 모든 자산의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연 이번에도 우리는 운 좋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게 될까요? 지금부터 전개될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의 생존이 걸린 가장 구체적이고 잔인한 진실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시계추는 파멸의 시간을 향해 쉼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베일에 쌓인 위기의 실체를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34조 달러, 이 숫자가 의미하는 무게를 당신은 짐작조차 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 기축통화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매일 20억 달러씩 초 단위로 환산하면 1초에 약 2천만 원이 넘는 빚이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제국도 이토록 거대한 채무를 짊어지고 무너지지 않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진실은 미국 정부가 1년 동안 내야 하는 이자 비용만 해도 이미 국방비를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빚을 갚는 데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졌다는 이 기괴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수준을 넘어 독 자체가 깨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인들은 매년 부채 한도를 협상하며 파국을 늦추고 있지만 그것은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잠시 멈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거대한 빚의 파티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화폐를 무한정 찍어내어 돈의 가치를 쓰레기로 만들거나 아니면 고통스러운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결국 당신이 평생을 바쳐 모아온 예금과 적금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직전 금화 속의 금 함량을 줄여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던 역사가 21세기에 더 세련된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순간 그 파편은 월스트리트뿐만 아니라 당신의 안방까지 들이닥칠 것입니다. 엔진이 타버리기 직전에 비행기가 내뿜는 마지막 경보음을 당신은 그저 소음으로 치부하시겠습니까? 정부는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악순환에 빠져들었고 이제는 이자조차 빚으로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냉혹하게 폰지 사기라 부릅니다. 누군가 마지막에 폭탄을 떠안아야 끝나는 이 위험한 게임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언제나 정보가 늦은 일반 서민들입니다. 당신의 자산이 안전하다고 믿는 근거가 설마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막연한 낙관론은 아니길 바랍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그 숫자가 내뿜는 비명을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빚의 늪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당장 버려야 할 환상은 무엇인가? 다음 장에서 그 구체적인 파멸의 뇌관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마천루들이 늘어선 뉴욕 맨해튼과 샌프란시스코의 도심. 하지만 밤이 되면 이 거대한 빌딩들은 마치 거대한 묘지처럼 적막에 휩싸입니다. 단순히 재택근무가 늘어난 탓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이면에 숨겨진 금융의 칼날이 너무도 날카롭습니다. 지금 전 세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폭발을 앞둔 압력밥솥과 같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빌렸던 수조 원의 대출금은 이제 고금리라는 재앙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건물의 가치는 반토막 났는데 갚아야 할 이자는 2배로 뛰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빌딩들의 돈을 빌려준 주체가 바로 우리가 믿고 거래하는 중소지역 은행들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지역 은행들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만 해도 약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만약 이 빌딩들이 줄줄이 경매로 넘어가고 은행들이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집값 폭락에서 시작되었다면 이번 위기는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사무실과 상가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미 독일과 일본의 큰 손들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손실을 확정 지으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사무실은 단순한 공실이 아니라 자본이 썩어가는 악취입니다. 임대 수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 빌딩들이 전 세계 도심 곳곳에 유령처럼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침체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연쇄부도의 도화선입니다. 당신이 맡긴 예금이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은행의 건전성을 지탱하던 부동산이라는 담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무너져 내릴 때 그 굉음은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을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이 연쇄 폭발의 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 불길은 다음으로 어디를 향해 번져나갈까요? 이제 시선은 화폐의 가치를 넘어 국가 간의 소리 없는 전쟁터로 향합니다. 평생 우리에게 신처럼 군림하던 달러의 지배력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거래의 중심이자 절대 무너지지 않을 성벽 같았던 달러 패권이 지금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이 달러 대신 자신들의 화폐로 기름값을 치르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종말을 고하는 장송곡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미국의 오랜 우방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마저 달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은밀하게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달러를 버리고 금을 금괴 채우고 있을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더 이상 미국의 신용을 믿지 못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전쟁은 총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급망을 차단하고 에너지 가격을 흔드는 지정학적 전쟁은 당신의 지갑을 가장 먼저 약탈합니다. 중동에서 포성이 울릴 때마다 주유소의 기름값이 치솟고 식탁 물가가 들썩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달 내는 전기세와 가스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권력투쟁의 결과물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의 가치는 종이처럼 가벼워지고 열심히 일해서 번 당신의 돈은 앉은 자리에서 증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환율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시간 전쟁입니다.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개인은 그저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파편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위기가 닥치기 전 자산의 도피처를 찾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달러의 황혼은 누군가에게는 몰락의 신호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부의 질서가 재편되는 기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라는 울타리를 넘어 전 세계적인 자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야 합니다. 과연 당신의 자산은 이 지정학적 폭풍우를 견뎌낼 만큼 견고한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이제 거창한 담론을 넘어 당신의 생존을 위한 가장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살펴볼 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출은 부의 사다리라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다리는 썩어 문드러진 채 당신의 추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금리라는 잔인한 계절이 찾아오면 빚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맹독으로 변합니다. 당신의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 비용을 냉정하게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은행은 결코 당신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닥칠 때 가장 먼저 우산을 뺏는 것이 금융의 생리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가진 모든 부채의 목록을 작성하고 잔인할 만큼 차가운 가위질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도려내야 할 것은 연이율 10%가 넘어가는 고금리 대출과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미래를 가불해서 현재의 고통을 막는 최악의 거래입니다. 변동금리라는 덫에 걸려 있다면 수익률을 따지기 전에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투자 수익률 5%를 내기 위해 머리를 싸매는 것보다 7%의 대출 이자를 줄이는 것이 훨씬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위기의 파고가 덮칠 때 배를 가볍게 하지 않은 선박은 가장 먼저 수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당신의 자산이 마이너스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면 그 어떤 재테크 기법도 무용지물입니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방패를 점검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과시와 허영으로 만들어진 소비 습관을 파괴하고 고정 지출을 뼈가 깎이는 고통이 있더라도 줄여내야 합니다. 현금이 마르는 순간 당신의 선택권은 사라지고 시장의 포식자들에게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넘겨야 하는 비극이 벌어질 것입니다. 빚을 갚는 속도가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보다 빨라야 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파멸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독이 든 성배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성배를 내려놓는 용기만이 다가올 대폭락의 시대에서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갑옷이 될 것입니다. 이제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냈다면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생존을 넘어 부를 축적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바로 현금의 요새를 쌓는 일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어김없이 찍히는 월급의 숫자, 당신은 이 숫자가 영원히 당신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까? 하지만 경제 위기의 본질은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서 있는 지면 자체가 사라지는 데 있습니다.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면 기업들은 가장 먼저 비용 절감이라는 이름 아래 인적 구조 조정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던 동료가 오늘 짐을 싸는 현실 속에서 단 하나의 급여 소득에만 의지하는 것은 폭풍 후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낡은 뗏목 하나에 온 가족의 생명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근로소득이라는 단일 파이프라인이 막혔을 때를 대비한 현금 흐름의 요새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벽은 바로 최소 6개월치 이상의 생활비를 즉시 인출 가능한 파킹 통장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테크를 위한 시드머니가 아니라 당신의 인격과 생존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묶인 돈은 위기 상황에서 당신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뿐입니다. 두 번째 벽은 소득의 다변화입니다. 이제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거창한 사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가진 기술이나 지식 혹은 시간을 활용해 단돈 10만 원이라도 월급 외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라는 워런 버핏의 경고는 이제 현실이 되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끊기는 순간 당신의 모든 경제적 자유와 의사결정권은 시장의 포식자들에게 넘어갑니다. 반대로 위기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가진 자는 폭락하는 자산 시장에서 남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던지는 우량한 자산들을 헐값에 쓸어 담는 사냥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요새는 지금 얼마나 견고합니까? 단 하나의 소득원이라는 가느다란 줄이 끊어졌을 때 당신을 지탱해줄 또 다른 생명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현금을 어디에 보관하고 어떻게 불려나가야 할지 더 은밀하고 강력한 방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모두가 파티의 환호성에 취해 있을 때 진짜 부자들은 소리 없이 비상구를 점검합니다. 세상이 불타오를 때 당신의 손에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주식 차트의 화려한 숫자에 일희일비할 때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 자본은 이미 은밀하게 금고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화려한 수익률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가치가 0이 된 적 없는 유일한 자산, 바로 금입니다. 중앙은행들이 수십 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화폐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종이 지폐는 정부의 약속에 불과하지만 금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실물입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주식과 코인 같은 변동성 자산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방패도 없이 맨몸으로 포화 속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달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달러 위기설이 돌아도 폭풍이 몰아치는 순간 전 세계의 자금은 가장 안전한 항구인 달러라는 베이스 캠프로 몰려듭니다. 위기가 터지고 나서 달러를 사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가격은 이미 천정부지로 솟아있고 당신의 원화는 휴지 조각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방패는 하늘이 맑을 때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산의 일부를 반드시 실물금이나 달러 예금 그리고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으로 옮겨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자산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최후의 보험료입니다. 위기가 닥쳐 모든 자산 가치가 수직 낙하할 때 이 안전자산들은 반대로 가치가 폭등하며 당신의 전체 자산을 방어해 줄 것입니다. 시장의 광기에 휩쓸려 무리한 투자를 이어가는 것은 도박이지 재테크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화려한 장밋빛 전망 뒤에 숨겨진 차가운 수치를 보십시오. 그들은 대중에게 투자를 권하면서도 자신들의 뒷마당에는 가장 견고한 현금의 요새를 쌓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방패를 들고 이 거대한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금괴든 것은 누군가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까? 이제 생존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우리는 무너진 폐허 위에서 새로운 부의 기회를 포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파멸의 시작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 꿈꿔온 부의 계층 이동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진실은 경제 위기가 닥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돈이 증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는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주인이 바뀔 뿐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내던질 때
그 피 묻은 자산들을 조용히 쓸어 담는 자들이 있습니다. 1929년 대공황 속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의 참상 속에서도 우리가 아는 거부들은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위기가 오기 전까지 철저히 몸을 낮추고 현금이라는 실탄을 비축하며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우량한 기업들의 주식과 도심의 핵심 부동산들이 단돈 몇 푼에 거래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때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겠습니까?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군중의 뒤를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포식자의 시선으로 시장을 관조하겠습니까? 위기 속에서 부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지금 당신이 준비하는 체크리스트와 인내의 시간은 단순히 손실을 막기 위한 방어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가올 거대한 부의 재편기에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입니다. 남들이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빚잔치를 벌일 때 당신은 차가운 수치를 믿고 어둠 속을 대비해 왔습니다. 이제 곧 거품이 걷히고 민낯이 드러나는 진실의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지옥도가 펼쳐지겠지만 방패를 든 당신에게는 평생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의 장이 열릴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사람만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결단과 준비가 빛을 발하는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뒤 땅은 더 단단해지고 비구름 너머에는 언제나 거대한 태양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 살아남는 것을 넘어 그 위기를 딛고 일어설 준비가 되셨습니까?